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최근의 금리 하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장기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나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주가는 미국 주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글로벌 경제 이야기니까, 글로벌 경제가 나빠진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저러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주가는 저렇게 만들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꾸준하게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고 장기 금리는 떨어지게 만들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초기에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게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이런 게 나타나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주가 지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 이게 올라가고 저게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로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이런 게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죠. 다우존스 이런 거는 이제 가치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다우존스 지수보다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러셀 2000과 같은 소형주들이 많이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옆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만,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성장주가 주가가 확 올라가고 가치주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나면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가치주가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주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옆에 그림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여놨는데, 1번은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결국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올해 가을쯤 되면 대유행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성장주가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결국 겨울쯤 돼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그때까지 성장주의 주가가 가치주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성장주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은 얼마 안 돼도 주가는 엄청나게 높은 것, 이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바이러스 확산될 때 사람들이 대면 접촉은 안 하지만 비대면 접촉은 하죠. 플랫폼을 계속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구매는 하게 되고, 음식점에 직접 안 가게 되더라도 배달 음식은 주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성장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관련된 것들은 가치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찾아가 소비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봤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무조건 올라가고 가치주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쯤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요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일주일 동안을 합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요일별로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검사를 해야지 확진자가 생길 건데, 주말에는 검사를 덜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요일별로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일주일치를 다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국과 유럽을 합산을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일주일을 합산해 놓고 다음에 숫자가 꽤 많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어쨌든 2번 구간에 들어가니 딱 2번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확진자 수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하는구나. 어느 정도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초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는 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제 확진자 수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변곡점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때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성장주가 그전에는 가치주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성장주의 상승이 이제 꺾여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야, 경제가 이러면 사람들이 활동도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라고 하면서 가치주가 이제 그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번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번 국면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확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성장주가 힘을 잃고 가치주가 올라오는, 우리가 올해 초부터 그런 현상을 봐왔습니다. 가치주의 대약진을 봐왔죠. 성장주가 올라가지고 가치주가 대약진이 있었는데 이 성장 가치 사이에 이 로테이션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4번 국면은 올해 이제 봄이 지나면서 다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하면서 성장주가 잠깐 올라오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결국 성장 가치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5번 국면 최근에 들어와서 델타 변이가 유럽, 미국에 퍼지기 시작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성장주가 치고 나가는 국면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게 그 그림이 완벽하게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크게 보면 바이러스 확진자 수에 따라서 성장주가 치고 나가고 또는 가치주가 치고 나가고 이런 성장 가치 사이에 로테이션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느냐, 주가 지수가 올라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서 성장주가 치고 갈 때도 있었고 가치주가 치고 갈 때도 있었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최근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스닥 주가가 올라가고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면 올라갔던 나스닥이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우존스 지수 안에는 전통 산업들이 좀 많아요. 전통 산업들이 좀 많고. 근데 이게 다우존스 지수보다 좀 더 뚜렷한 거는 미국의 러셀 2000 같은 소기업들은 사실 대면 접촉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스닥 지수 중에서도 100개의 큰 종목 모아놓은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 지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성장 가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제가 관찰하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느냐 이것도 요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사이의 관계에서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여기 그려놓은 그림은 이거는 이제 MSCI 지수 기준으로 해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죠. 근데 금리도 보면 금리도 요 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 틀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하고 바이러스 확진자 수하고의 관계를 보죠. 1번 국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확산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미국, 유럽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얼마 안 나오지만 이거 가을 가면 결국은 대유행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의 10년짜리 금리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11월 달쯤 가니까 이제 확진자의 증가세가 어느 정도 변곡점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내려간다가 아니고 증가하긴 하지만 이제 웬만큼은 끝난 것 같다. 증가가 웬만큼 끝난 것 같다 생각을 하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장기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축을 반대로 만들어 놨죠. 확진자 수 증가하고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축을 역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Y축을 오른쪽 Y축을 역전시켜 놨죠. 그래서 내려가는 쪽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3번 국면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국면에서 장기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3번 국면이죠. 4번 국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장기금리 상승세가 멈춰요. 장기금리 올라가던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을 멈추고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근데 그냥 횡보지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5번 국면에서 최근에 델타 변이가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면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확 증가하니까 다시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장기금리 움직임이 경기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근데 사실 우리 지난 1년 좀 봤잖아요. 바이러스 확진하고 확진자 수의 증가하고 경기하고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가 망가진다? 그렇게 보면 인도는 지금 엉망이게요. 근데 인도 주가지수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바이러스 확진자 수하고 경제 활동이 뭐 GDP 성장률이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경제가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금리 움직임도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론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아닌다가 우리가 경제가 얼만큼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지지 못하겠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성장과 가치 사이의 로테이션으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이거는 경제가 망가진다 아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사람들이 활동 많이 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활동 많이 하면서 대면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활동을 줄이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바이러스 확산됨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경제가 침체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채권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채권시장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라는 걸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채권시장에는 성장과 가치 이런 식의 컨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에서는 그냥 이거든 저거든 그냥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이어서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뭐냐면 나스닥 주가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주가 올라갈 때 러셀 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럴 때 장기금리가 같이 요걸 따라서 같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의 성장의 경우에도 일단 금리는 장기금리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금리 떨어지는 게 경제가 나빠져서 침체로 갈 것 같아서 경기가 피크아웃 되고 이제부터 나빠질 일밖에 없어서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장기금리의 하락에 대해서 그걸 너무 이제 경기하고 어떤 펀더멘탈한 변화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거하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만 델타 변이가 처음 퍼져갔던 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아직은 초기 또는 많이 봐줘봤자 중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진자 수의 증가가 계속될 것이고 장기금리가 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또는 이 변곡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것 같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기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